아니 쉬는 시간에 일단 봅시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끝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을 겁니다. 일단은 근계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 일단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이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모르니까 일단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알파, 베타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알파가 도대체 뭐냐, 베타가 도대체 뭐냐,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그죠?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얘 근을 구해보자. 근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2a 분의가 나와야죠. 근의 공식이 나와야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근.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얘라고 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겠어? 2a 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각각 두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는 얘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뭐 두 개다 두 실근 간다.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쟤네들이 0이었다면 얘가 0이었다면 이거 두 개 같은 근이니까 중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그죠?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근이랑 여기는 요 근이 각각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럼 두 개 더해보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a분의 이렇게 되고 통분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요 녀석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 결론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된다? b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냥 두 개의 근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오케이? 두 개의 근 뭐 했습니다? 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랑 베타 두 개를 곱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곱해봅시다. 분자 분모 뭐야?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보니까 이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네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4a 제곱 분의 뭐가 되냐면 여기 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b제곱이랑 얘 b제곱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고 남은 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4 약분되네 a 하나 약분되네 나온 결과 뭐가 됩니다? a분의 c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곱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할 거야. 두 근의 차를 봅시다.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외우라는 선생님도 있고 외우지 말라는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은 후자입니다. 외워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만약에 내가 구했다. 여기 얘가 만약에 뭐 5가 나왔어요. 알파 베타를 구했다.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 2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제곱해가지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뭐 하면 돼?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 내가 얘가 5니까 5의 제곱 25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이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두 근의 차 공식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나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범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항상 이 범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많이 항상 사용되는 거 있지. 항상 많이 사용돼. 자주 사용되는 거는 공식화 시켜놓고 외워두면 편합니다. 이건데 그냥 그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공식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래. 차라리 그냥 직접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보통은 이제 합과 곱만 생각하거든. 여기서 차까지.
두근의 차까지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구나. 일단은 두 개를 뭐 해봅니다. 이번엔 빼봅니다. 두 개를 뺐어요. 그럼 2a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얘를 뺄 수도 있고 얘에서 얘를 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절대값 박아줄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본다면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 2배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랑 2랑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a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루트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만 절대값을 하나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야 두근의 차 공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다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두근의 차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 공식 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랑 얘를 통해서 충분히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게끔 요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잘 봐봐. ax의 제곱. 자, 봐봐. 선생님이 그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설명한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관점 세 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가 그는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다. 그죠?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근 구하지 마. 구하지 마.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 구하지 마. 그리고 뭐 해주세요? 얘 하지 말고 가정해주세요.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 알파랑 뭐 베타. 뭐 상황에 따라서 꼭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정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근에 대한 정보는 근의 정보는 누구로부터 얻는다? 얘는 누구로부터 얻는 거야? 개수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근의 정보를 얻는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뭐였냐면 세 번째 관점이 이거였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을 한다. 이런 느낌이야. f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뭐 할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만 보면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 다항식을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 근데 얘 인수분해 잘 못하겠어. 그럴 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썼었어요. 기억납니까? 인수정리. 여기다 뭘 넣어? 대충 여기는 얘 약수 중에 하나 넣어.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어.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두 번째, 여기다 뭘 넣어봤더니 2를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뭘 가져야 돼?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서 얘가 만약에 3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다 3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 자체가 f1이 0이다, f2가 0이다라는 거는 이 다항식 입장인 거고. 여기는 얘를 그냥 이대로 내가 방정식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1이랑 2입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여기 요 방정식의 근은 1과 1거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면 1과 2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여기 있는 얘를 얘의 근이 뭐구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이 다항식이 1 넣었을 때 빵 되고 2 넣었을 때 빵 된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보지 않아도 여기는 얘는 x-1과 x-2로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군요. 이 내용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지금 근계수 관계에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계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잘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요 A의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여기 있는 얘일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A분의 B의 X 이렇게 될 거고 A분의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얘랑 뭐랑 똑같다는 거야? A에 요거 전개해볼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얘까지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알파 베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근계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이야. 이건 그냥 그 두 개의 근해를 직접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해서 근계수 관계를 만들었다면 요 세 번째 관점이지. 이 관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여기 있는 요 관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근계수 관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근계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게. 다시 한번 근을 구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근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요. 는 0이래.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의 뭐가 궁금한데 곱이 궁금한데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 할 필요 없어? 근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2분의 5 플러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1 되겠죠? 21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열심히 구했어. 근의 공식 통해서. 그러고 나서 곱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 4분의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될 거고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21이 될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4니까 답은 1이야 라고 이렇게 구했어. 곱이 궁금해. 오케이? 근을 구하지 말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근을 구하지 마. 근은 뭐 하는 거야? 일단 가정해 놓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해 놓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이거를 먼저 쓰는 거야. 알았죠? 근을 구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x값들의 곱이래. 그럼 여기 되는 거는 막 알파랑 베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곱을 구해주세요. 알파 베타가 궁금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근에 대한 정보는 뭘 통해서 얻는다? 계수로부터 얻는다. 근의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 계수로부터 얻는다.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분의 곱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의 정보 중에서 뭐가 궁금한 거잖아요. 곱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분의 C 해주면 되겠지.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래요. 굳이 내가 근의 공식까지 써가지고 다 근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근을 곱하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관점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모든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 이제부터 문제를 쉽게 푸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푸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생각하잖아.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런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문제 조건이 막 되게 까다롭게 막 줬어. 그래서 결론을 딱 내봤더니 a 제곱 마이너스 5a에다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성립한대. 그리고 나는 문제 제일 끝을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야 문제에서.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얘 뭐니까 방정식을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합니다. 또 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근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들의 합인데 또 A 값들을 알아볼라? 몰라. 근데 구해달래? 아니야. 근을 각각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두 분의 곱이 합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합이 궁금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돼. a에 대한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다 됩니다. 어차피 등식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2가지밖에 없다.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겠어?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근데 그 중에서 근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은 안 구하고 뭐부터 한다? 가정부터 한다. 오케이? 가정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근계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계수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편하게 써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못 써요. 자꾸만. 안 써.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쓰다 보면 되게 편하거든? 많이 편해요. 봐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되게 귀찮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걔를 편하게 하려고 수학은 발전해 왔을 겁니다. 알았죠? 개념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 구할 수 있어요. 두 분의 곱 구할 수 있어요. 각각 구할 수는 있지만 2차 방정식 관점은 뭐라고? 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구하지 말고 가정해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계수 관계에 관한 문제 좀 풀어볼 건데 근계수 관계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거냐면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90%. 여기 얘는 얘랑 비슷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만 얘가 어디로 흘러가? 여기는 얘로 흘러갈 확률이 90%.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까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근계수 관계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내가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값들이겠지만 나머지 값들은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하자. 그래서 일단 봐봐. 2차 방정식 유니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요? 3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두 분의 차까지 구해둘까? 두 분의 차 여기 있네 또 그지? 있으니까 구해놓자. 얘는 뭐가 될까요? a분의 2가 1분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8분의씩 뭐가 있어? 9 플러스 얼마니? 8이 됩니다. 됐나요? 루트 17.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냥 루트 17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은 얼마가 되겠어? 9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답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이게 쉽죠? 자, 2번 문제 어떻게 했어? 2번 문제는 이건 통분해주면 돼요. 저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분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분의 뭐가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요. 됐습니다. 알파 베타가 얼마나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좀 전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놨잖아. 그냥 마이너스 2인데 13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3번에서는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대한 여기는 얘의 변형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어떤 느낌이야? 그냥 a 더하기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얘가 좀 어색한 사람. 이거는 다 인수분해 공식이나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는 얘 좀 어색한 사람 손. 괜찮니? 바로 받아들여져요? 오케이? 얘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을 전개해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뭐가 돼? 3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b 제곱에다 더하기 b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요거랑 요거 딱 떼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갖다 놓고요. 여기는 요거는 뭘로 묶여요? 3ab로 묶여요. 그럼 남은 게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가 되니까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뭐 한 거야? 넘겨준 겁니다.
때까지 변형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내가 변형을 할 건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얘였는데, 그렇지? 궁금한 건 얘였는데,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걸로 변형할 거니, 이걸로 변형할 거니, 당연히 2번으로 변형하겠지. 왜? 나는 합과 곱을 가지고만 변형하고 싶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변형한다고 이렇게 변형하면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를 또 변형하면 되거든. 여기는 얘를 또 변형하면은 또 만들 수 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걸로 바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테니까 여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3 27이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에다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니? 플러스 18 플러스 18 45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곱셈 공식 아니지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가장 심플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변형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는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식별로 바꿀 수 있는가.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뭐 했었냐면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곱셈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이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A 더하기 B거나 A B거나 아니면 A 빼기 B거나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거나 아니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나 그런 구성원들이었거든. 그렇지?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곱셈 공식 변형이 자연스러울 거고 그게 자연스러워야만 이런 문제가 편안하게 풀립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요 문제 밑에 있는 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뭐냐면 풀마 루트 17이 될 거예요. 답이 풀마 루트 17로 돼 있을 거야, 그렇지? 보통 이제 문제 줄 때 이제 알파가 더 큽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주면은 그냥 플러스라고 쓰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 얘는 지금 절대값 이거는 내가 절대값을 구한 것 뿐이잖아.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냥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는 얘가 루트 17이었으니까 얘는 풀마 루트 17이라고 써줘야 정확한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 풀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조금 재밌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혹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심화 과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파 베타가 얼마니? 2분의 1이죠. 맞아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딱 보자마자 알잖아. 근데 나는 이 역수가 너무나 싫어, 그지? 이 역수는 너무 싫은 애야. 역수는 너무나 불편하단 말이야.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베타분의 1은 뭘까요? 베타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겨. 뭐가 돼요? 2알파가 됩니다. 오케이? 알파분의 1은 뭘까요? 2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그냥 뭔 거야? 2알파, 2베타니까 3알파 곱하기 3베타인 거야. 얘는 9알파 베타겠죠? 그 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재밌죠? 재밌는 없나요? 자, 첫 번째 스킬입니다. 됐나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얘도 만약에 억지로 그렇게 만들면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형태가 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그냥 역수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역수로 되어 있는 건 다른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다른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사람은 여기는 얘를 그런 것처럼 더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크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이거 그냥 구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통분하고 통분한 다음 곱한 다음에 그지? 막 또 이게 전기야 뭐 해야 된다고 귀찮아. 되게 귀찮아.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요거 보자. 요거까지는 이제 이게 진짜 심하다. 요거 진짜 심해요. 자 봐봐. 근데 이 심하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심하긴 한데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얘는 좀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였다면 어땠을까?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문제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았죠? 다시 요걸 하고 나서 요걸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요걸로 다시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나중에 3차 방정식 얘기로도 이제 되는 겁니다. 라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뭐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걸 전개하는데 어려움 없어. 전개한 다음에 그냥 알파 베타나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툭툭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중에 세 번째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지. 뭘 알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럼 잘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죠. 맞아요? 이게 알파랑 베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얘다라고 해서 다시 여기다 써줄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에서 2였으니까 2 하나 묶어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랑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이 등호는 등식을 의미하는 등호입니다. 잘 봐야 돼. 여기서의 등호는 등식을 의미하는 등호입니다. 근데 그 등식 중에서는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이겠죠.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얘랑 얘랑 같게 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방정식이야. 여기는 요 등식을 바라봐봐. 여기는 요 등식, 요 등호가 있는 요 등식을 바라봐봐. 이 등식은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라는 소리지. 얘가 얘라는 소리.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럼 이거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건 항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사실 1-알파랑 1-베타라고 해도 완전 똑같지 않니? 요거 마이너스 9 붙인 거고 마이너스 9 붙인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될 거고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식일 거란 말이야. 난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걸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얘를 뭘로? 여기 있는 얘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되나요? 항등식이래요. 맞아요? 항등식이래.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제라고. 맞아요? x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1-알파, 1-베타가 됩니다. 근데 1은 뭐가 되겠어? 2분의 2-6 더하기 1 되겠죠?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나요? 이게 괜히 지금 꼬아서 푸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그냥 이거 뭐 전개하면 되거든. 전개하면 뭐 어렵지도 않거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3차 방정식 쪽으로 가면 다시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너희들은 3, 4차 방정식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념의 확장을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겠구나. 얘랑 얘랑 똑같겠구나. 근데 여기는 얘를 왜 굳이 얘로 바꿨을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얘구나 이걸 보면서 얘랑 얘까지 보면서 아 그럼 얘가 누구구나 얘구나가 머릿속에 그냥 꽂혀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얘 두 개의 근이 모였으니까 알파랑 베타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얘인 거야. 얘를 바라볼 때는 그냥 얘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그 형태를 바라봤을 때 x에다 뭐 넣은 거예요? 1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요 개념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3, 4차 방정식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또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기서부터 그 생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야만
를 가지고 가야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케이?